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견조하고요. 오늘은 장중에 미국의 3차 부채 한도 협상이 어쨌든 간에 합의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요. 상승세입니다. 시장의 중심을 잡고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K디스플레이 빼앗긴 1위 찾기 수혜주는 무엇이 될 거냐입니다. 디스플레이 얘기인데요. 그 전에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조금 노이즈가 있고 그런가 하면 외국인 매수세 이런 것들로 이제 여름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업계에서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사도 될 때예요, 지금이? 네,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요. 엑스데이터라고 불리는 6월 1일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오늘 한국 시간 8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제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협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침에는 결렬이 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디폴트 관련된 부분들이 not on the table, 그러니까 이제 협상 온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결렬이지만 서로가 이제 디폴트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고요. 오전 8시 이 이야기가 이제 시간외로 이제 외신에서 보고가 되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약간 지지부진하게 시작했던 시장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한 80억 정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조금 팔고는 있지만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1,3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 낙폭과대 쪽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경기 민감업종 철강, 화학, 조선, 건설 등등 기계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질 만한 구석이 아직은 없습니다. 부채 한도 관련된 변수가 다소 좀 6월 초에 뭔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안감을 다소 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는 해결이 다 됐다는 점에서는 기간의 문제이지 약간의 노이즈 문제는 결국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국내 증권사 국내 주식들의 전체적인 EPS가 상향 조정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한 10% 정도 튀어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적자 폭의 축소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대규모 흑자 전환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방을 좀 더 열어놓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부분 2차 전지 아직도 강합니다. 낙폭과대 쪽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반도체, 자동차 버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사를 기록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에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업종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튀어오른다는 점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랠리 얘기하는 건 여름은 구별하자면 사실 7, 8월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5월은 워낙 이제 긴장하고 있는 달이고 5월 한 6월 정도까지는 조정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름 랠리는 사실 보면 7, 8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매수 타이밍을 조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보통 이제 세리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네. 5월에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은 네. 이번 5월달 보십시오. 나쁩니까? 별로 안 나쁩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예, 아직 안 끝났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급락 분위기가 물론 그렇죠. 5월 말로 되고 넘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6월 1일 날 엑스데이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날이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가오게 되면 좀 불안하겠죠. 협상 결렬 관련된 부분들이 불안할 텐데 지금 경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부분으로 미국 쪽 그렇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10년 이상 이야기됐던 일본 증시 보세요. 일본 증시가 벌써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유럽 쪽이 작년에도 굉장히 좋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었고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견조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지금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장성이 없다는 시장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굳이 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무른다고 한다면 지금 달러화가 역시 강세로 가기가 힘듭니다. 원화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들은 계속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시장이 그렇게 무너질 만한 구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어쩌면 조만간
3,000포인트 외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왔죠, 벌써? 벌써 이야기 네, 나왔죠.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앞서가서 뭐 3,000포인트 간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EPS를 충분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현기 연구원이 지난주에 보니까 코스피 하반기 3,000 갈 수 있다는 자료를 썼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월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7% 정도, 또 미국의 최근에 대표주인 나스닥은 4% 정도 올라서 5월의 우려들은 잘 불식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시장의 관심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수를 흔들면서 하방을 미는 것보다는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IT,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도 다시 조정을 받고 이제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핫 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꼽으셨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좀 은근히 가는 종목들이 어디죠? 건설기계, 기계 업종입니다. 이게 실제로 과거에는 이게 뭐 건설기계나 전력기기, 뭐 건설 장비 이쪽은 사실 많이 안 쳐다보던 섹터이죠. 근데 1분기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나서 2분기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특히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개발 문제라든지 이건 뭐 2차 전지와도 연결이 돼 있고 인프라 투자 시장은 여전히 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투자 증가가 수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공장 투자 확대로 투자가 또 급증되고 있죠. 건설 장비는 자원 투자 중요성이 증가가 되면서 역시나 미국 시장의 투자 확대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 장비는 약간의 테마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또 맞물리면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물론 이제 테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설 장비 쪽이 실적이 또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호황이라든지 오버행 이슈가 일부 되면서 최근 들어서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건설 장비 엔진의 고른 성장 때문에 최근에 20%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의 작년 합산 신규 수주가 8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 대비 72%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발주가 나오기 때문인데 약 20년간 오래됐던 노후화 장비를 옮겨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세 생적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서부에서 동부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력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뭐 변압기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6, 7%까지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는 10% 중반 정도까지 이익률을 구가했다면 이러한 어떤 사이클은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내년까지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인프라 건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이제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이연 수요가 또 몰리면서 건설 장비 3사의 영업이익은 최근에 컨센서스를 평균 46%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프라 성장 수요 확대가 또 글로벌 MS가 상당히 마켓 쉐어가 낮는 한국 업체들의 신시장 진출 관점에서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설 장비 쪽은 중국을 빼고 나면 모두 호황입니다. 중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중국이 뭔가 리오프닝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봤지만은 다소 좀 슬로우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을 비롯한 다른 여타 글로벌은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또 애드업이 된다면 추가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방 수요도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그다음에 2차전지 공장 등의 공장, 신재생 투자에 대한 어떤 비탄력적인 공급이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뭐 건설 장비, 전력 기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충분히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주 가운데서 보면 두산밥켓이 가장 견조하게 최근에도 변동성 별로 없이 올라갑니다. 네. 네. 두산바켓뿐만 아니라 뭐 이거 변압기 회사들도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변압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회사들이었어요. 작년 2005년, 6년 이쪽 때 거의 한 20년도 전에 보면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뭐 BP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이 접어들었지만 작년부터 한 6%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라오면서 북미 쪽의 수주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0, 한 5, 6% 정도까지의 OPM 마진율을 가져갔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 기계는 뭐 여러 이슈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수요들, 새로운 인프라, 그 다음에 뭐 노후 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옴시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쪽이 건설 기계입니다. 핫 섹터 분석했고요. 오늘 주목해봐야 될 관심 섹터는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죠. 디스플레이 말씀하실 거죠. 예. 네, 의외로 이제 우리가 뭐 IT 쪽이 뭐 반도체도 좋지만 사실 좀 쳐다보고 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OLED, TV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 인수 관련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OLED 인수 기업인데요. 인수 금액이 뭐 2억 1,8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2,900억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올레도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급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레도스라는 것은 OLED on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플레이트 위에다가 OLED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OLED 관련된 방식은 세 가지인데요. WOLED, 그러니까 LG의 WOLED에다가 컬러 필터를 붙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RGB OLED, 그러니까 RGB의 올레도스 평판에다가 FMM이라는 마스크를 이제 같이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RGB 올레도스에다가 다이렉트 패터닝을 바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FMM이라는 마스크를 없이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그 애플 쪽의 MR 기기가 이제 6월 정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MR 기기에 들어가는 것이 소니가 제공하는 WOLED에다가 컬러 필터를 붙인 첫 번째 방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화소가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산성을 이미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광원이 이제 그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원광이 30%만 구현되기 때문에 휘도, 즉 밝기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연광이 비치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잘 안 보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애플에서는 차세대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통한 RGB, WOLED가 아니라 RGB 올레도스 방식으로 이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RGB 방식의 올레도스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RGB 올레도스 플러스 FMM 마스크 방식과 RGB 올레도스 플러스 위드, 그 다음에 다이렉트 패터닝 방식이 세 가지 있다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MM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이고요. 이매진 같은 경우에 기술은 FMM 없이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을 이미지라는 회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휘도 밝기 이런 부분에서 6000 PPI가 구현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는 만큼 화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양산성의 부분도 수율 문제도 약간 뭐 불량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지를 인수한 것은 당장 양산성보다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확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WOLED의 컬러 필터 방식보다는 추후에 AR 시대의 기술적인 우위 선점을 이미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면서 애플과의 테스트 이미 양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이매진 쪽에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매진 쪽으로 증착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SNU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매진으로 증착 장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는 방식이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선점하는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 대한 우려, 아직까지는 양산성이라든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적인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AR, VR, MR 시장이 좀 열린다는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의 패널 업체에 올레도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R, VR 쪽의 개화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지고 있고 애플이 참전한다면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뭐가 있느냐?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플 쪽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뭐 양상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인데요. 관련주로서는 LG 이노텍과 나무가 정도가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FP11은 역시 이제 뉴플렉스가 가장 눈에 띄겠죠. 거기다가 이제 저반 렌즈나 투사 모듈 등의 세코닉스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애플 쪽의 새로운 신작에 대해서 카메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툭튀 뒤쪽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잔망경 모드라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평평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아마
기술 설계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잔면경 폴리드 줌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리드 줌 카메라 관련된 쪽도 결국은 LG이노텍이나 이런 관련된 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패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PCB, 장비, 소재 다양한데 마지막에 LG이노텍이나 나무가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말씀하신 거는 뭐 어떤 연관성입니까? 결국 이제 AR, VR 쪽은 이제 3D 예. 구현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폰에서도 결국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렇고 폴리드 줌 같은 경우도 이제 갑툭튀를 없애기 위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양상에서 디스플레이만 가면 안 되죠. 예. 카메라 모듈 쪽이 받침이 돼야 디스플레이 뭔가 구현이 가능하다. XR, MR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LCD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XR, MR 기기들은 전부 다 OLED로 가야 되는데 OLED 기술 중에서도 실리콘에다가 하는 백플레이트 관련된 부분이 원래 도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화된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도 이야기되는데 지금 일부 기사에서 애플이 10년간 10억 달러인가요?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LED가 이미 나온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수적으로 많이 팔리는 어디죠? 와치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도 마이크로 LED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긴다는 점을 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핫 섹터, 관심 섹터,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카메라 모듈 쪽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